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엠폴리 대 인터밀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폴리는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로 부진했는데 유일한 1승은 레체와의 홈 경기였습니다. 지난 라운드 크레모넷의 원정에서의 0-1 패배는 현재 엠폴리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죠. 주전 골키퍼 비카리오, 수비수 이스마일리, 대 윈테르, 미드필더 아크파의 부상 이탈도 악재입니다. 인테르 16승 3무 11패로 리그 6위입니다. 4위 로마와 승점 차이가 5점인 만큼 부지런히 승점을 쌓아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UCL 16강과 8강을 병행하면서 리그에서는 1무 4패로 5경기째 승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주중 벤피카와의 8강 2차전을 치르고 와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정 경기로만 국한에도 4경기째 무승입니다. 주전 수비수 슈크리니아를 외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위안거리입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인테르가 8승 1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만 홈에서 열린 올 시즌 첫 리그 경기에서는 0대1로 패하면서 20년 만에 홈 패배, 18년 만에 리그 패배를 허용했습니다. 당시 전반 슈크리니아르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지난 5시즌 동안 인테르가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사례도 없었죠. 두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 대 크레모넷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리그에서 9승 12무 9패로 12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홈에서 4승 8무 2패로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4월 들어 리그 3경기 연속 무승으로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홈에서만큼은 5경기째 무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대적 약팀들과는 비기고 강팀인 밀란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다소 기복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공격수 데울로페우 외에 별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3승 10무 17패로 리그 19위입니다. 17위 스페치아와 승점 7점 차이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삼프도리아와 엠폴리의 시즌 첫 연승을 거두면서 기세가 올랐습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 승리가 꼴찌 삼프도리아에게 거둔 게 유일하다는 점은 걱정거리입니다. 상위권 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모조리 패하고 중위권 이하 팀들에게는 우승부라도 거둬왔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주전 공격수 다니엘 초파니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사실은 악재입니다. 모처럼 세리에에서 만나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득점 없이 비겼는데 경기 자체는 원정팀인 우디네세가 주도했습니다. 볼 점유율, 유효 슈팅, 오프사이드, 패스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앞섰지만 골 결정력 부족이 아쉬웠던 우디네세다. 이번에는 그래도 홈에서 열리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A 밀란 대 레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란은 리그에서 15승 8무 7패로 5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승점 삭감 징계 취소로 순위가 한 계단 내려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4위 로마와 승점 차이가 3점 나는 만큼 승점 3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9승 3무 2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최근 리그 3경기에서는 1승 2무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주중 UCL 8강 2차전 나폴리의 원정을 다녀와 체력적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의 부상 이탈도 불안 요소입니다. 레체는 6승 10무 14패로 리그 16위입니다. 강등권과는 승점 차이가 5점이 나지만 아직 리그 8경기가 남아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원정에서 4승 3무 8패로 패배가 많았는데 15경기에서 11득점에 그친 빈약한 공격력이 문제였습니다. 벌써 리그 7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그나마 지난 라운드 꼴찌 삼프도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연패에서 벗어난 것이 위안거리다. 주전급 자원 가운데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밀란은 레체를 상대로 9경기 연속 무패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밀란은 레체와의 역대 홈 경기에서 15승 3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 19-20 시즌, 11-12 시즌이었던 만큼
지금의 전력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기는 힘들지만 네체 입장에서는 분명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징크스다. UCL 4강 진출로 사기가 한껏 오른 밀란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 대 나폴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벤은 리그에서 18승 5무 7패로 3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승점 삭감 징계가 취소되면서 내년 UCL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주중 UEL 8강 2차전 스포르팅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4강의 진출의 분위기가 한껏 올라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1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 리그에서 라치오와 사소올로의 연패를 기록 중인 점은 걱정거리다. 공격수 모이세 킨 외에 별 다른 부상자는 없습니다. 나폴리는 4월 들어 리그에서 밀란, 레체, 헬라스 베로나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는 양상이었다. UCL 4강 진출에 실패의 팀 사기가 썩 좋지는 않은 상태죠. 공격수 지오반니 시메오네, 미드필더 폴리타노, 수비수 마리오 후이 등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4승 2무 4패로 호각세를 이뤘다. 유벤투스는 세리에A 승격 이후 15시즌 동안 홈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11승 2무 2패로 압도적인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주중 유럽 대항전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나폴리가 2일이나 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제 리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정상 경기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엘체 대 발렌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체는 강팀, 원정이라는 여러 악재가 있긴 했지만 올 시즌 엘체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주전 공격수 에세키엘 폰세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는 점도 악재입니다. 발렌시아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 8차례 원정 경기에서 전패를 당할 정도로 약세가 이어졌다. 그나마 알메리아 원정에서 1골을 넣어 원정 6경기 연속 무득점에서 벗어난 점이 위안거리죠. 공격수 저스틴 클로이베르트, 미드필더 니코, 수비수 티에리 코레이라가 부상으로 주전 미드필더 일라익스 모리바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9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발렌시아가 6승 1무 2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올 시즌 첫 리그 경기는 발렌시아 홈에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발렌시아는 압도적으로 경기를 주도해놓고도 수비 불안 탓에 승리를 놓쳤죠. 최근 두 팀의 흐름이 워낙 안 좋아 서로가 부진 탈출의 제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원정 약세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엘체 정도는 잡아야 잔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A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11승 3무로 패배가 없었던 점도 긍정적인 대목인데 14경기에서 2실점만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탄탄했습니다.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지로나와 헤타페를 상대로 득점 없이 비긴 점은 걱정거리입니다. 수비수 크리스텐센 외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호재입니다. A는 리그에서 6연승을 포함해 13경기 연속 무패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주전 수비수 만다바와 공격수 멤피스 데파이는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4승 3무 3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서로가 홈에서 승리를 챙겼다. A 마드리드 홈에서 열린 올 시즌 첫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이기면서 맞대결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 홈 경기에서 A 마드리드에 16시즌째 무패로 강세를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목표가 뚜렷하지만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 수비력을 감안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헤타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리그 6경기 연속 무승에 시달리다가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점은 위안거리다. 주전 미드필더 다니엘 로드리게스, 수비수 나스타시치 등 주전 자원들의 부상 이탈은 불안 요소입니다. 헤타페는 4월 들어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는데 모두 무득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미드필더 아람바리 외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세비야 대 비아레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비야를 리그에서 9승 8무 12패로 13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리그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강등권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렸습니다. 4월 들어 3차례 리그 경기에서 카디스, 셀타비고, 발렌시아의 무패 행진을 이어왔는데 4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주중 메뉴와의 UEL 8강 2차전을 치르고 와 체력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아킬레스건입니다.
미드필더 요한 조르단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수비수 마르코스 아쿠나와 곤살로 몬티엘이 각각 퇴장,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하는 점 역시 악재입니다. 비아레알은 리그 6경기 연속 무패로 상승세였으나 지난 라운드 바야돌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지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원정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부상 중인 공격수 모레노와 미드필더 코클랭은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어렵죠.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비아레알이 3승 5무 2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세비야도 홈에서는 지난 2시즌간 2대0 1대0으로 무실점 연승을 달리며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비야가 주중 경기로 체력적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주력 선수들의 징계 이탈도 경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위권 진입을 노리는 비아레알이 선수 운용 면에서 한결 유리한 경기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